안녕하세요. 헬로헤더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서 방문이 좀 뜸할 거라고 생각했던 국립공원. 지금도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구애받지 않고 겨울산을 꾸준히 찾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새해 2014년에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이 새해맞이 산행을 계획하고 계시죠. 하지만 많은 상들 중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좀 고민이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곳 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에게 산행길을 안내해 주실 분이죠. 국립공원관리공단 김관형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산행 정보 알려주시기 전에 국립공원 관련된 소식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힐링 국립공원의 생생교육에 관한 소식입니다. 자연환경이 잘 갖춰진 국립공원이 학생들의 생생한 교육 장소로 인기가 높은데요. 올해만 50만 명이 찾아 환경의 소중함과 즐겁고 안전한 산행법을 배웠습니다. 자연환경 해설, 안전구조, 자연조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고요. 도심에 가까운 국립공원 8개 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교육부의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맞아요. 요즘 학생들은 매일 실내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건강이나 체력적인 측면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자연도 느끼고 이렇게 마음도 다스리다 보면은 몸도 움직이면서 건강도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아주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좀 찾아서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이어서 소개해 주실 소식은 또 어떤 건가요? 네, 다음은 박쥐에 관한 소식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내장산과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실시한 자연자원조사에서 붉은 박쥐와 토끼 박쥐의 서식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내장산에서는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452호인 붉은 박쥐를 포함 총 9종의 박쥐를 발견했고, 오대산에서는 멸종위기 2급인 토끼 박쥐 등 7종을 발견했는데요. 특히 내장산의 붉은 박쥐는 습도가 높은 굴이나 폐광에서 동면을 하고 동면기를 제외한 기간은 주로 산림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박쥐의 분포, 서식 등이 잘 알려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서식 실태를 정확히 밝혀 생물자원 보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하루빨리 체계가 더 잘 갖춰져서 조사도 잘 되고 더 풍부한 생태계가 우리의 삶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산행을 떠나볼게요. 오늘은 어디로 저희를 또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충청북도 보은, 괴산군과 경상북도 문경, 상주시에 걸친 속리산 국립공원입니다. 속리산은 1970년 3월 24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요. 이후 1984년 충북 괴산군 화양동 도립공원이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속리산의 이름은 속세를 떠나 깃드는 산이라는 의미로 삼국유사의 진표일사 이야기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요. 신라시대 고운 최치원 선생이 속리산을 찾은 후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이 그 도를 멀리하고 산은 속세와 떨어지지 않는데 속세가 산과 떨어졌다라는 한시를 남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자, 속리산의 이름의 뜻이 속세를 떠나서 삶을 깨닫는 산.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서 지은 시도 굉장히 좀 뭔가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리산의 경우에는요, 뭐 이름값을 하는 것처럼 속세를 떠나서 이렇게 자연에만 묻혀도 만족할 만큼 그 경치도 좋고 훌륭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잘 어떤가요? 알고 계시네요. 네, 소백산맥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속리산은 예로부터 대한팔경 중 하나로 꼽히는 절경인데요. 제2의 금강, 소금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법주사를 중심으로 4km가량의 반경으로 호를 그리고 있고요. 북쪽에는 관음봉, 그 이어서 문장대, 신선대, 입석대, 비로봉, 경업대, 천왕봉 등 해발고도 1000m 내외의 산봉이 솟아 있습니다. 이렇게 주봉인 천왕봉을 비롯한 8봉, 문장대를 포함한 8대가 함께 그 위용을 뽐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화양동 계곡, 쌍곡 계곡 등 다양한 계곡과 폭포가 산과 함께 어우러져 있어 봐야 할 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네.
해발 고도가 1000m 안팎의 그런 예. 높은 산봉이 솟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볼거리가 참 많은 속리산이잖아요. 특히나 요즘 좀 속리산에 떠오르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또 미디어에도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충북알프스인데요. 충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충북알프스는 속리산과 구병산을 잇는 43.9km의 산줄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속리산의 형제봉, 천왕봉, 비로봉, 문장대, 관흥봉, 묘봉, 상악봉에 이르기까지의 능선을 따라서 보은군 활목고개를 말머리로 하는 산행 코스인데요. 형제봉에서 천왕봉, 문장대 구간은 백두대간의 마루금이기도 합니다. 이 충북알프스는 법주사를 감싸는 부채꼴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법주사의 풍경과 더불어 이 충북알프스의 능선 자체가 장대하게 펼쳐지고 구간 암릉이 있어서 산행의 묘미를 배가시키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저도 가을에 이 충북알프스 사진으로 많이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볼수록 분위기가 있어서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네, 충북알프스가 지금 또 겨울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또 궁금해지고요. 충북알프스 외에도 속리산에 가면은 꼭 들려야 할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여러분께서 수학여행으로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인데요. 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때 지어져서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내려온 역사적 의미가 깊은 사찰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 목탑의 양식을 엿볼 수 있는 팔상전, 옛 건물 중 궁궐을 제외하고는 흔치 않은 2층 건물이어서 그 의미가 더 깊은 대웅보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속리산이 품고 있는 법주사는 사계절 내내 언제 가더라도 좋지만 특히나 눈 덮인 겨울의 법주사는 한편의 동양화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법주사까지 이르는 숲길 역시 전나무, 소나무 등이 많이 있는데요. 가지에 눈을 이은 노송과 그 뒤로 전각들이 어우러진 경관은 발걸음을 뗄 수가 없게 만듭니다. 네, 법주사 한편의 동양화 같다라고 묘사를 해주셨어요. 네. 자, 이렇게 좀 겨울에 하얀 눈이 설경이 펼쳐진 좀 고즈넉한 법주사의 모습, 저도 화면으로만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지난 한 해 동안 좀 많이 힘들었다 하셨던 분들, 눈 내린 날 또 이곳에 찾으시면 또 뭔가 위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야말로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속리산에 정말 이렇게 많은 볼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산행 코스를 고를 때 고민이 또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코스 있을까요? 네, 먼저 속리산의 최장 코스인 천왕봉 1코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총 8시간가량이 걸리는 14.5km의 긴 코스인데요. 법주사 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 세심정을 거쳐 문장대와 천왕봉 사이 능선길을 지나서 법주사 탐방지원센터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최장 코스이기도 하지만 속리산의 대표적인 두 봉우리인 문장대와 천왕봉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만큼 볼거리로는 최고인 코스입니다. 코스 자체는 길기는 하지만 문장대 약 500m 전에 있는 급경사를 제외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 코스고요. 하지만 해가 짧은 겨울 산의 장거리 코스이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잘해야 하고 행동식과 비상식량, 동계 장비를 꼭 준비해야 하며 일몰 또는 체력 저하 시 원점 복귀하거나 신선대 탐방로를 통해 지체 없이 하산을 해야 합니다. 자, 속리산의 모든 것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천왕산 1코스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그런데 8시간이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엄두가 안 나거든요. 좀 너무 길다, 부담스럽다, 체력이 좀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은 코스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주봉인 천왕봉보다 탐방객이 더 많은 3번 정상에 오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문장대 코스를 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총 5.8km, 3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코스인데요. 거리는 다소 길지만 초등학생도 충분히 산행이 가능할 정도로 쉬운 코스입니다. 법주사에서 세심정, 문장대를 거치기 때문에 속리산의 주요 포인트만 쏙쏙 골라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천왕봉 1코스와 마찬가지로 문장대 전 약 500m 지점부터는 급경사로 인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한 곳입니다. 네, 문장대 코스는 천왕산 1코스보다는 시간도 좀 덜 걸리고 난이도도 좀 평이한 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코스 외에도 많은 분들이 본인이 난이도를 코스를 직접 선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난이도까지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탐방로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탐방로의 그 개인에 따라서 체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객관화시킨 건데요. 네. 북한산 편에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각 공원별로 탐방로 등급지 안내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내도를 다운로드하셔서 전체 구간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탐방 코스 소개 하단에도 해당 코스와 거리, 시간, 난이도를 각각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코스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한 번쯤 확인하신 후 코스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날씨 사실 걸림돌이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산행을 좋아하는 분들,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일 텐데요. 2014년에도 건강관리 잘 하셔서 겨울 설경 사이사이를 누비시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그런 즐거운 산행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김관형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로웨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웨더 다시 볼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헬로웨더는요, YTN웨더 홈페이지와 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YTN웨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